와, 7명 중에 3명이 결석이야. 앉아. 야, 불 끄니까 더 잘 보이지 않니? 켜는 게 더 낫냐? 불 그냥 끌까? 불 끄면 니네 잘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이긴 하지. 그치? 너 왜 학원 전기 훔쳐가? 거기 앉으면 보일까? 이것 때문에 가려서? 옆으로 앉아. 거기가 더 나을 거야. 지민이 들어왔니? 지민이 들어왔네? 오케이. 자, 대리 좀 꺼내가 보세요. 지민아, 듣기 왜 안 했냐? 어? 왜? 어디다 팔아먹었어 또? 하긴 했냐 안 했냐? 했어? 다음에 이해분 돼 있어야 돼? 네. 지혜는 듣기 하던 거 있지? 그래, 다음부터는 그거 해오면 돼. 알았지? 너 지혜 맨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고3반에 들어와서 수업했었니? 네? 맨 처음에 왔었을 때부터 고3반 들어와서 수업했었어? 그럼 듣기 교재나 단어 교재 이런 것들은 사긴 샀었어? 네. 아 그랬어? 근데 하나도 안 했겠네? 그지? 네. 어. 아, 작년에 들어갔을 때 어. 고2반 들어갔었어. 고2반 들어갔었어? 그때는 듣기하고 단어 했었었지? 네. 그때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하면 돼. 오늘 허지라고 정발고 다니려고 그랬지? 그래. 정발고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같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3명이 결석이에요. 3명이 결석인데 다 몸이 안 좋아서 결석인데 다음 시간에는 아니 이러려고 내가 분반을 했나? 기껏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라고 분반을 해놨더니 이것들이 아프고 질들이야. 아 그리고 지혜야, 나는 원장님하고 수업 스타일이 좀 달라. 알았지? 네가 적응을 좀 해야 될 거야. 알았죠?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얘기해. 나 너 싫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리고 참고로 지혜야, 네 뒤에 있는 남학생은 고1이고 이 친구는 중2 올라가. 조금 하는 애들이야. 근데 여기 온 친구도 지혜 언니도 되게 영어를 잘해. 그래서 고3반에서 수업하다가 이제 내실 때가 좀 다가오니까 같이 이제 수업하게 했어. 네 옆에 앉아있는 친구는 대화고 친구. 대화고고 둘이 친하게 지내. 니네 둘만 같은 학년이야. 자, 대리 좀 끝내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리지 수업한 것 좀 한번 해봅시다. 고개 들어보세요. 대리 다 풀었을 거고요. 다음 글을 읽고 조건에 맞게 글의 주제를 완성하고 해당 주제문을 해석하세요 그랬어요. 선생님 정말고 내신 대비 해본 적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내지는 않는데 그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혹시나 또 선생님들이 바뀌어가지고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앞에 불을 껐더니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네. 지민아 이거 잘 보이냐? 빛 반사되네. 안 보이는 부분이 있네. 그지? 야 불 켜야 되겠다 이거. 반사가 되는구나. 나 이거 화이트보드 진짜 많아. 야 지금 보이냐 지민아? 얘기 좀 해봐. 이게 아프리카 TV가 약 7초의 딜레이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얘는 7초 뒤에 듣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보여? 이거 이대로 해도 돼? 해도 되냐?
다음부터는 중으로 해야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할게. 알았죠? 여러분 좀 화나더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좀 어려웠던 지문이었었죠. 그죠? 이제 사람이 둘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떠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 되게 좋은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뭐냐? 이제 공유된 공간에 사람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심리학자는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뉴럴 와이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사람 둘이 연결이 되더라. 이거는 이제 동교의 컴마였었고, 이건 피드백 루프, 피드백 골이라고 하는데, 내 크로스 넘나드는 것이다. 어디를요? 피부와 두개골을요, 장벽을, between bodies, 신체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고,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 대화를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프레임별로 이제 속도를 늦춰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됐냐면 그 비언어적 요소들 사이의 동시성을 감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shared rhythm이다. 공유된 리듬인데 뭐랑 졸라 흡사한 이제 박자와 이제 졸라 흡사한 건데 우리 재즈에 있어서 즉흥 연주를 이끄는 박자와 비슷한 거를 이제 연결이 되더라. 뭐가? 비언어적 요소들이요. 가장 중요한 말이 비언어적 요소였는데 The movement themselves, 그 움직임 자체들은요, are coordinated, 조정됩니다. 심지어 얼마요? 1초의 그 조각들로, 파편들로. 그래 우리의 뇌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심지어 어떻게? 1000분의 1초, 100만분의 1초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의식적인 정보의 처리는요, 발생하게 되는데 비교적 더 느린 초 단위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자신의 생각들, 즉 정보의 의식적인 처리를 얘기하는 게 이 말이었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춤의 복잡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춤에 대한 복잡성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의 비언어적 요소들의 정보 처리를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되지 않은 글이었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글이었었는데요. 함축 추론으로 나왔던 문제였었죠. 자, 아래요. 주제를 완성하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봅시다. 주어진 단어예요. much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conscious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라는 뜻이죠. 의식과 관련된 단어는 의식적인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unconscious라는 무의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subconscious라는 그런 잠재의식이라는 단어 세 단어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고 정보입니다. then이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비급급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lement는 요소, process는 처리, occur는 발생하던데 일형식의 자동사였었고요. of fast 이렇게 돼 있네요. 넘버벌 다음에 위에 연결되는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버벌 element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들은 발생하게 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두 개 비교되죠. 뭐요? 속도 처리하는 속도에 대해서 비교되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처리와 그 다음에 비언어적 요소를 처리하는데 속도가 서로 차이가 난다. 비언어적 요소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다는 글이었었죠. 그래서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게 비교급이었었고요. then 나와 있고요. 의식적인 처리, 정보의 의식적인 처리보다 가급적이면 이 정도를 쓸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해석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의식적인 정보 처리보다 훨씬 더 빨리 발생한다. 두 개를 우리는 이제 언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되게 낯설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이긴 하지만 글의 핵심은 두 개를 속도를 비교하는 거였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주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글 되게 어렸었어요. 우리 그동안 봤던 지문들 중에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두 번째 지문은요. 요약문 완성하라고 그랬는데 학교들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되면 요약문을 낸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틀려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써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학교들이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 동안에 공부했었던 부분을 이제 내긴 하지만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요약문을 많이 냅니다. 선생님들이 머리 쓰기 싫어가지고 요즘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요약문을 내버리면 애들 다 작살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쉽게 내고 서술형을 되게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좀 있으면 우리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간고사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뭐였냐면 우리 보면은요 이제 온갖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이제 먹이를 위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다고 그랬어. 그 다른 거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너의 이제 송화관에 있는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그것들은요 본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너의 소화관 박테리아들은 have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뭐요? In fact, 너의 영향을 끼치는데 너의 뭐에 행동과 기분에 영향을 끼친다.
뭐 함으로써 neural signals, 신경 신호들을 바꾼다고 그랬죠. 너의 미주신경에 있는. 그래서 걔네들은 바꿉니다. 미각 수용기를 바꾸고요. 그 다음 독성을 발생하기도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네가 기분 나쁘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뭐 할 때 그러는데요? 네가 음식을 먹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네가 먹게 되면 독소를 발생시켜서 너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걔네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학적인 보상을 준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박테리아, 너의 몸 안에 있는 소화관 박테리아, 소화관 내에 있는 그 박테리아들은 사실상 너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manipulating. 그래서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는 게 왜냐하면 그것은 졸라 어렵게 만들거든. 너의 식단을 바꾸는 걸 졸라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 너의 몸속 안에 있는 그 박테리아들은 너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아주 큰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소화관 박테리아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우리를 마음으로 조정한다는 글이었었어요. 네. 자, 요한 완성하라고 그랬는데 주어진 다음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어치브는 달성하다의 뜻이죠. 그죠? 어버너트는 능력이고 목적입니다. try, 시도, 컨트롤, 통제한다의 뜻이죠. to you, based, 뭐의 바탕을 두고 그들의 뭐 이렇게 나와 있네. 너의 소화관 머그들은요, try to achieve,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목적을요. based on은 뭐의 바탕을 두고, 뭐의 근간을 두고, 라는 뜻이니 그들의 능력입니다. 너를 통제하는 그들의 능력의 바탕을 두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해석은 써봤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번 써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쳐다만 본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알았죠? 한번 풍부 한번 봅시다. 지민아, 네 거는 봤어. 알았지? 시험 해보시. 이거 맞았네. 잘 썼어. 기억나. 아까 그거였었죠. 그래, 잘했어. 일단 시험이 어려우니 넘버볼 다음에 넘버볼 이걸 먼저 썼어. 이걸 먼저 썼어요. 여기도 그대로 나오고 여기 요거 그대로 썼었어요. 알았죠? 이 요소들은 어커를 발생합니다. 써야 돼. 이거 어커는 자동사로 한번 알아보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뒤에 수식어만 붙을 수 있어. 그래, 이거 쓰려고 계속 노력해봐. 알았죠? 이거 네가 쓴 거야? 이거 잘 썼는데? 이거 바꿔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맞았어. 맞은 거야. 잘 썼어. 그래, 고생했다. 응. 어때? 한마리님? 아니, 좋아. 잘했었어. 잘했는데? 야, 수업도 안 들었는데 잘 쓰면 어떡해? 다음. 아저씨, 뭐해? 아저씨, 친구 아니야? 친구 없어? 자, 오늘 진도 좀 나가볼게요. 내가 독해증 만들어주고 그랬죠. 그거 한번 펴보세요. 지혜야, 내가 얘기 좀 해줄게. 오늘 여기 22번을 나가야 되거든? 22번을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잠깐 설명 좀 해줄게. 책 그거 펴봐. 내가 앞부분을 진도를 나갔는데도 왜 이거를 프린트를 해주냐면 일주일에 한 번 독해 시간마다 여기 이게 지문이고 지문에 설명이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챕터가 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지? 여기에 관련된 단어를 여기 써놨어. 근데 독해할 때마다 이 단어를 시험을 봐. 시험을 보는데 누적해서 봐. 그러니까 너는 1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단어를 외워야 돼. 일주일 시간 줄 거야. 알았지? 단어 시험 방식은 1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다음 시간에 시험 볼 텐데 시험 보는 방식은 30개 단어를 랜덤으로 볼 거야. 30개가 뽑아가지고. 근데 스펠링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만 쓰는 거야. 알았지? 이따가 물론 앞부분을 안 배웠겠지만 그래도 시험 한번 봐봐. 오늘 네가 한 거는 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 동안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고 그냥 외우시라고. 알았죠? 한 번씩 시험 본다는 거 알았죠? 됐어? 그럼 될 것 같아.
자, 우리 오늘 책좀 한번 펴보세요. 22번 맞습니다. 22번 한번 펴보세요. 숙제를 해봤을 텐데 22번 일단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밑줄 책 If we can't see it, we don't think about it.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지혜 빼고는 나머지 친구들은 숙제를 해봤을 텐데 나는 사실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이거 문제 읽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읽고 자료도 만들고 하는데요. 이 맨 처음에 주어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써있잖아. 그치? 나는 94년도에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고1, 고2, 고3 그 다음에 수능까지 문제를 다 본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제 수능 1세대예요. 나이 졸라 많이 퍼먹었죠. 그죠? 선생님이 재수를 해가지고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면서 수능 첫 세대야. 이게 나 때부터 수능이 시작됐어. 우리 때 수능 봤었을 때 수능 2번 봤어. 1년에 2번. 9월달에 한 번 보고 11월달에 한 번 봐. 그래가지고 두 개 중에 비교해가지고 점수 높은 걸로 지원하는 거였었어. 근데 9월달에 시험을 딱 보고 나쁘지 않게 봤어. 근데 11월달에 딱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국어 시험을 딱 1교시 딱 치는데 딱 보자마자 아 시험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국어가 졸라 어렵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학도 왔는데 수학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9월달에 본 걸로 성적으로 대학을 지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점심 먹잖아. 수업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영어 시간에 안 들어왔어. 밖에서 농구했어. 안 보내주더라고 집에. 못 나간대. 교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끝날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농구공을 갖고 온 미친놈이 또 있더라고. 그래갖고 같이 농구했어. 그랬거든. 미친놈이 되게 여러 개 있어. 걔네들도 아는 거지. 난이도 조절이 완전 실패한 거야. 서로 두 개를 비슷하게 냈으면 9월달보다 잘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애들이 9월달 것만 잘 봤어. 그랬었거든. 근데 그때 일을 할 때 시험을 쭉 봤을 때 내가 이거를 봤던 기억이 나. 이 지문을 본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기억이 난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고3 기출문제였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남극의 빙하, 북극의 빙하를 녹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그건 우리 현실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었어. 왜? 우리랑 동떨어져 있으니까. 니네 평상시에 누워있을 때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안 되는데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이게 바닷물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지표면이 낮은 나라들은 잠기겠지 이거 고민하면서 잤냐? 안 그러잖아. 그치? 그 내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보자고. 무슨 내용이지? 자, 함축미 추론인데 항상 얘기하는 건 함축미 추론은 빈칸이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그랬었죠. 그치?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봅시다. 맨 마지막에 이제 함축미 추론이 있었는데 선택지 해석부터 한번 가볼게요. 본인들 숙제해온 거랑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가봅시다. We are not interested in,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How to solve environment issue, 환경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For each country, 각 나라에. 됐냐? 그 다음에 2번이요. We do not care, 우리는 신경 안 써요. About environmental issue, 환경 이슈에 대해서요. 근데 어떤 환경 이슈네?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us. 직접적으로 우리랑 관련이 없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됐나요? 다음 3번 갈게요. We don't think about, 우리는 생각 안 해요. 환경적인 문제들요. Caused, 초래된 by poor countries at all 그랬죠. 가난한 나라가 초래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가볼게. We can think of a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until we know the cause 그랬죠. We cannot think of, 거기 can't의 삼각형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until의 삼각형 좀 해주세요. 우리 문법 시간에도 했던 건데요. 다시 한 번만요. 혹시 고2 올라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고1 올라가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not A until B 구문 좀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이거 설명하고 갈게요. 학교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not A until B. 나오면 어떤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은 설명을 안 해줄 수도 있어도 학원 선생님은 무조건 설명을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서술형 단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B 할 때까지 A 아니다라고 해석한다고요. 네?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B 하고 나서야 B로서 A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 사실 B 할 때까지 A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B 하고 나서야 B로서 A 하다라고 해석해도 두 개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사실 해석해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해결책을 환경 문제에 대해서요. until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 때까지. 됐냐?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 됐어?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고요. 두 개의 의미는 똑같죠. 그죠? 근데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그랬지. 그지? 왜냐하면 이 until B 이하 부분이 어떠한 날짜나 어떠한 행동을 나타낼 때요. 그럴 때 해석이 뭐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를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she won't come 그냥 오지 않을 거야. until tomorrow까지 이렇게 써버리면 첫 번째 해석했던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녀는 내일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는 내일 모레 온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아까 가르쳐줬던 대로 그녀는 내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올 거야 그러면 내일 온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맞냐 두 번째가 맞냐 두 번째가 맞다라는 거지. 나대의 연팁이 나왔을 때 여기에 어떤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행동의 개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됐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서 사실 B 할 때까지 A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다고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서로 뒤에 날짜가 나왔을 때는 꼭 뒤에 있는 걸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됐냐? 그 다음요. 서술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은 어차피 니네들이 하는 거고 해석 쓰라는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그치? 얘를 문장을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지. 그치?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도치구문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문장 전환하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공식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not until B 써주고 컴마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A를 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A 부분을 도치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왜요? 우리 여러분 문법 공부해서 알겠지만 무조건 도치가 일어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부정어구가 문제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 도치를 해줘야 돼요. 도치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나왔을 땐 도치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건 글쓴이 마음이야.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다고요. 됐나요? 근데 앞에 부정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not until B,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합니다 할 때 이 A 부분을 도치시켜줘야 돼요. 도치해주는 방법은 동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동사를 확인해서 동사가 비동사면 그리고 일반 동사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어하고 비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끝납니다. 됐어? 근데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써줘야 된다고요? 앞에 두더지 써주고 두더지디요 주어 써준 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도치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서술형의 첫 번째.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된다고? 나대 영틀 B 구문을 딱 주고요. 여기에 앞에다가 난만 써주고 나머지 완성하라고 한다고요. 핵심은 뭐라고? 도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됐어? 두 번째는 강조 구문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강조 구문은 우리 it is 때 강조 구문 들어봤을 거야. 그지? 비동사하고 대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거 집어넣고 나머지는 대 이하에다가 그대로 다 써줘야 된다고요.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시제 현재라고 합시다. is not until 써주고요. be 써준 다음에 that 다음에 a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공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 서술형에서 만약에 이번에 내신 대비할 때 not a until b를 배웠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바꿔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된다고? not a until b를 딱 써주고 맨 앞에 it만 딱 줍니다. 그러고 나서 문장 전환하라고 해요. 그러면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괜히 서술형 중요하니까 어차피 서술형에서 우리 판가름 나는 거잖아. 등급은. 그러니까 서술형 이 공식은 두 가지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꼭 외우세요. 알았지? 아마 내시 되면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요 5번 가볼게요. A closer look at environment issue gives가 동사네요. Us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m 이렇게 돼 있네. A closer look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환경 문제들을요. 환경 문제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give us 그건 우리에게 준대요. 뭐를요? A better understanding 더 나은 이해 about them 그것들을 말해서 환경 문제들을 말해서요. 됐나요? 자
선택지 5개는 봤고요.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보러 갈 건데 거기 주어진 단어 있잖아요. unabated라는 단어예요.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는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알았죠? 고등학교 필수어휘가 아니라서요. 만약에 이 단어가 수능에 나오게 된다면 이 단어 또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별주 단어로요. 자, 22번 한번 가볼게요. 자, 하여튼 중요한 건 뭐야? 우리 선택지를 먼저 읽음으로 해서 힌트는 알았어. 뭔데? 이거 환경 관련된 거잖아. 그지? 1번부터 5번까지 환경 얘기가 계속 나오잖니. 그지?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봅시다. Interactions, 상호작용입니다. Between A and B. 사람과 환경 특징들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have a spatial dimension, 공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죠. dimension은 어떤 측면이라는 뜻도 있고 차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dimen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spatia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원래 space라는 단어에 대명사는 2개죠. 여기 나와 있는 spatial이 있고요. spacious가 있죠. spatial은 공간의라는 뜻이고요. spacious는 공간이 넓은이라는 뜻입니다. 공간이 넓은이요. 그래서 단어 뜻 형용사 2개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뭐 있어야 돼? 사람이 있대. 그 다음 환경적인 측면이 있대. 야, 환경 그림 어떻게 그려? 환경 측면에는 뭐가요? 공간적인 측면이 있대. 두 사이에는 공간적인 측면이 있다. 근데 어떤 공간적 측면이라고 했어? That are often overlooked. overlook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봤을 텐데 간과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내가 국어 잘해 영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간과하다라는 말을 잘 모르던데 저거 중요한 거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는 게 간과하다의 뜻이지. 그치? 그냥 대충 넘기는 거를 간과하다의 뜻이야. overlook이요. overlook은 원래 넘어다 보다의 뜻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간과하다의 뜻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대수롭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공간적인 측면이 있대. 이 글의 글감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데 나는 사람과 환경도 다 중요하지만 공간적 측면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얘를 찾아가는 게 바로 이 글의 힌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지 보면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눈치챘고요. 됐나요? 그 다음 얘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걸까?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주제라고 일단 잡았는데 아직은 이걸 주제로 보기에는 아직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요. 구체적으로 공간이 있다. 이거 뭐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문제 읽어봐야겠네. 계속 가볼게요. Our impact, 우리의 영향입니다. Resource supplies, 그래서 자원 물자들이야. 자원 물자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컴마 보이고요. 쭉 가고 나서 여기까지 컴마죠. 그죠? 컴마 나오면 독해를 하든 문법 문제를 하든 내가 무조건 괄호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such as는 like랑 같은 거고 뭐 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건 예시를 들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됐네? 그러면 해석 굳이 하지 않아도 얘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자원물자라는 말을 알았다면 굳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원물자면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줬네. 자원물자 뭐 얘기하는 건데 forest는 산림이고요. fish stock은 물고기인데 쌓아놓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류 자원들 얘기하는 거고 and with the various minerals and the metals라고 그랬죠. 다양한 광물 및 금속. 됐어? 근데 얘네들 어떤 건데? used, 사용되어지는 거야. made the things,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됐네?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산림,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 어류 자원들이요. 다양한 미네랄과 광물들. 이런 것과 같은 자원, 물자에 대한 우리의 영향은 이렇게 돼 있고. 의의 컨셉 이거 해서 말했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이것들은 발생합니다. 그죠? 주어가 얘고 동사가 얘잖아. 하프는 자동사라고 얘기했고 일형식 동사입니다. 알았지? 발생합니다. 어디에서요? In particular place.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을 합니다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제대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사람과 환경 사이에 공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얘기했어. 됐어? 근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감이 좀 잡히기 시작했어.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거야. 됐냐? 이거 두 개가 연결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항상 글감을 잡을 때 토픽을 잡게 되면 이 토픽은 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토픽이 점점 줄어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다. 됐냐? 공간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간은 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됐어? 근데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안 잡히지. 그치?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것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공간인지 알겠어? 조금 더 조그맣게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그냥 여기까지. 그 다음 문제 계속 가볼게. 그 다음 often 종종 자주요. The environmental effects 환경적 영향입니다. Our consumption 위랑 같은 말 나오고 있네. 똑같은 말이네. 우리의 소비 그리고 그 폐기물 쓰레기의 생산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들은 자주 are distanced from us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기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사람과 환경에는 공간적인 측면이 있어. 근데 공간적인 측면은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특정한 장소는 근데 어떻게 우리랑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거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알았죠? 공간이 있어. 공간적 측면이 있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 그런데 소비하는 우리 그러한 소비와 그 다음에 그런 쓰레기들을 생산하게 되는 환경에 대한 영향들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됐니? 사람이 있고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둘은 졸라 멀리 떨어져 있다. 됐나요? 어때? 토픽이 점점 주제가 점점 줄어들고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됐니?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데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다. 됐어요? 자, 주제 구체화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이제 주제가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도입을 하면서 되게 폭넓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부연 설명을 통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징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의 폐기물 생성,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멀리 떨어져 있다. 맨 처음에 언급한 뭐예요? 공간적이라고요. 됐나요? 같은 말인데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직접 인지하지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 간과하게 된다. 첫 번째 문장하고 연관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해볼게. 우리가 소비하고 쓰레기를 생산하게 되는 환경적인 영향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and we do not experience them directly.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됐나요? 떨어져 있다. 소비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랑 떨어져 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 얘기했었어요? 남극, 북극 빙하 얘기했었죠.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는 몸으로 느끼지 못해요. 알았지? 정말로 온실 효과 일어나고 있는 건가? 우리는 못 느낀다고요. 됐냐? 그래서 그 지문이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계속해서 볼게. The demand for diamonds라고 그랬죠. 갑자기 뭐가 나왔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왔어요. 우리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시라는 거 알아요. 항상 글에 있어서 예시를 찾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뭡니까? 예시 앞문장이 뭐라고 그랬죠? 주제문이라고 그랬었어요. 됐어? 뭔가 주장하거나 주제를 내세웠으면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첫 번째 예시가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는요. as a symbol of love, 사랑의 상징은요. 다이아몬드 하니까 모의고사 질문도 생각나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광고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고3 기출이야. 알았지? 다이아몬드 회사가 다이아몬드를 광고하는데 투 트랙을 사용한다. 투 트랙. 첫 번째, 이제 막 결혼하고 사랑을 싹트는 사람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어떻게요? 사랑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 첫 번째. 됐냐? 근데 두 번째 트랙은 뭐라고요? 찢어지는 커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서로 주고받았어. 근데 그 결혼이 끝까지 가면 상관없죠. 이혼하는 커플 많이 있잖아.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광고 전략은 뭐라고요? 이거 그때 팔아도 돈이 된다라는 거. 투 트랙으로 광고한다는 게 모의고사 기출이었었어. 그래서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거. 다이아몬드 회사가 그렇게 해서 돈 번다는 거. 그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었거든. 선생님도 이거 끼고 있는 게 결혼 반지예요.
안에 있는 거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난 이거를 여자들이 왜 좋아? 너네 다이아몬드 좋아하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팔아보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진짜지 가짜지. 다이아몬드래. 하여튼 그래.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 사랑의 상징으로서의 다이아몬드의 수요. 어딘데요? 수요가 뭔데요? 이걸 소비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예요. 그죠? 노스 아메리카, 유럽, 애니멀 자필. 야, 일본은 왜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야,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 안 사냐? 씨, 우리나라는 근데 없어. 제필이 들어가 있어. 하여튼 이 나라에서 사랑의 상징인 다이아몬드의 수요는 is linked,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뭐랑요? to negative, 부정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영향과 연결되어 있는데 in diamond producing,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것. 여기 위에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북미와 유럽과 재팬은 다이아몬드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사는 곳이에요. 아래에 있는 예시는 뭐라고요?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환경 피해를 받는 곳이라고요. 지리적으로 위에 거랑 아래 거 소비하는 곳, 생산하는 곳. 이전의 유럽의 식민지, 서아프리카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산된다고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피해는 뭐라고요? 여기 생산하고 있는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결국 얘네들은 돈만 내고 다이아몬드 쓰고 있다고요. 위에 오는 거예요. 예시 첫 번째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시 한 문장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다음 문장은 봅시다. 다음 문장이요. similarly 그랬어요. 중요한 부사죠. 여러분 독해하면서 많이 봤겠지만 similarly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할 때, 한국말 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뭐 할 때 쓰는 건데요? 추가하는 겁니다. 첨가하는 거예요. 뭐를요? 예시를요. 여기까지 읽고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어요. 됐나요? 왜? similar를 딱 보는 순간 예시 2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사실은 읽지 말고 선택지 보시고 바로 답 찾으러 가야 돼요. 됐어? 일단 선택지 보고 답부터 찾읍시다.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죠. 그죠? We do not care about. 우리는 신경 안 써. 환경 이슈에 대해서. 어떤 환경 이슈요? Not directly related to us.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환경 이슈에 관해서는 신경 안 쓴다고. 왜? 졸라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됐냐? 두 번째 이시 한번 가볼게. although요. 양보를 나타내는 우리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We may fault. fault라는 단어 좀 체크해 보시고. 얘는 명사랑 동사 다 쓰이죠. 그죠? fault는 뭔가 잘못되고 실수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지? 명사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의 특징 하나 두세요. 대명사 빼고 모든 명사는 동사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니네들이 흔히 명사로 알고 있는 father, mother도 동사 자리에 쓸 수 있어요.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대명사만 동사가 못 될 뿐이지 명사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fault는 비난하다 이 뜻입니다. 됐냐? fault는 비난하다. 이따가 단어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fault는 뭐 잘못, 책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동사로 쓰면 나무라다, 혼낸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나무라예요. 누구를요? 중국을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뭐 때문에 중국을 뭐라고 욕하는데요? It's unabated. 수그러들지 않는 greenhouse gas emissions 때문에. 수그러들지 않는 온실가스 emission, 배출에 대해서 중국한테 우리는 지랄을 하지만 됐냐? 왜? 니네 알겠지만 우리 봄 되면 뭐요? 황사, 미세먼지 다 그거 어디서 오는 건데? 중국 애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공장 일부러 그 해안가 쪽에다 다 지어놨더만. 우리한테 이렇게 바람 불면 다 우리한테 오더라고.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개발도상국일 때는요, 환경 문제 신경 안 씁니다. 당장 중요한 게 뭔데요? 이거거든요. 그죠? 돈 벌어들이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뭐 재처리 시설, 오염 방지시설 이런 거 설치 안 합니다. 알았지? 그냥 만들어버려요. 우리 요즘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니네들은 모를 거예요.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서 옛날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했던 거 기억나요? 86년도에는 아시안 게임 했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86 서울 아시안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거 하기 전에요. 그때가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데 미세먼지 이거에 10배 넘었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이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으로요. 해외에서 사람들 오니까. 알았죠? 그때 신문 보면은요, 지금의 5배, 6배가 그냥 평상시였었어요. 지금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궤도 볼 때 똑같았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엉망이지.
중국이 진짜로 진정한 뭐 선진국이 된다면 얘네들도 규제하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치? 하여튼 우리는 얘네들이 아직 수그러지 않는 온실가스의 방출 때문에 중국을 졸라게 비난하지만 industrial product there 거기에 산업의 생산성 즉 enabled 컴마컴마 바로 묶고 가능하게 되어지는 부분적으로요. by low environmental standard 때문에 아주 낮은 환경적인 기준 규제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산업의 생산성이 provides 제공해 줍니다. inexpensive goods 값싼 제품들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우리 물건 같은 거 살 때 어때요? 메이드 인 차이나면 싸다. 알았죠?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더 쌉니다.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제 싸죠. 즉 consumer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값싼 물건을 제공해 준다. 소비하는 나라는 어디라고요? 선진국이요. 만들어내는 나라는 어디라고요? 중국이라고요. 알았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예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환경적 피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그래서 넘어가 볼게. 세 번째 가봅시다. Consumption in richer parts of the world. 세계 더 부유한 지역들에 있어서의 소비는 is often 종종 both spatially 공간적이고 그리고 인지적으로 distant 멉니다. 부사니까 형용사 수식이죠. 그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사람이 인식하기에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거리가 멀어요. From its negative effects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인지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웨더가 나왔는데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겠지만 웨더는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걸로 쓰였죠. 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고요. 전치사 뒤에도 쓸 수 있는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 뒤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절로도 쓸 수 있어. 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It is a mining of materials for batteries in hybrid cars. 뭐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예시죠. 그죠?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 많이 쓰는데 하이브리드가 원래 잡종이라는 뜻이지. 여러분들 차에 관심이 많으면 알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뭔데? 내연기관이 있어요. 알았죠? 내연기관. 우리 가솔린이나 경유로 하면 가솔린 엔진이 따로 있고요. 전기 엔진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기름을 졸라 조금 써요. 그래서 친환경 차를 이제 하이브리드. 원래 잡종이란 혼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쓰이는 배터리를 위한 머티리얼, 재료에 대한 채굴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왜 나왔으니까 5월 또는 the dumping 우리 덤프 트럭의 말 들어봤죠? 덤프 트럭 덤프가 갖다 버려버리는 걸 덤프라고 얘기하는 거지. dumping of toxic electronic waste in poor countries 가난한 나라에 있어서 독성이 많은 전자 쓰레기들을 갖다 버려버리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desperate 갈망하는 for a source of income 수익의 원천을 위해서 갈망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나요?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여튼 전 세계에 있어 더 부유한 국가에서의 소비는 종종 공간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영향으로부터.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문장이요. If we can't see,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소비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면요. We don't think about it. 그것을 신경 안 써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아래 빈칸 한번 볼게요. 중심 내용 파악이요. 빈칸 본인들이 써온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비와 폐기물 생성에 environmental 환경적인 impact 영향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 experience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네거티브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스페이셜 공간적으로 또한 또 뭐라고 해야 돼요? 공간적으로 하고 스페셜리 하고요. and 그리고 cognitively 인지적으로요. 인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네, 다시 환경적인 영향이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또한 인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 됐어?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알았죠? 야, 다이아몬드를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다이아몬드를 사러 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그거 생각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 넘어가 봅시다. 아래 그 다음 장이요. 단어 한번 볼게요. spatial 아까 단어 말씀드렸는데요. spatial하고 spacious두 개 형용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공간적인 공간에 dimension은 측면, 관점, 차원이라는 단어. distance는 거리 혹은 먼 곳에 두다. 컬러니는 식민지. 이거 군집이라는 뜻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군집이라는 용어를 써요. 알았죠? 뭐 벌이나 나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군집이라는 용어로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콜로니 군집으로 더 잘 나옵니다. 에미션은 배출, 방출이라는 뜻이고 productivity는 생산성 그 다음에 cognitively 인지적으로 뭐야? 알아차린다 이 뜻이지 그치? 인지적으로 그 다음에 mining은 채굴이라는 단어 dumping은 투기, 폐기, 버려버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toxic은 유독성에 그 다음에 desperate는 간절히 원하는 우리 desperate라는 단어는 단어 또 두 개 있는 거 알아요? 간절히 원하다 이 뜻도 있고 또 다른 뜻 아니야. desperately 니네 혹시 자포자기의 뜻 아니야? 자포자기 이거 두 가지 뜻 있어. 알았죠? 이거 내가 니네들 나이 때 영어 공부하면서 졸라 웃긴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는 거랑 자포자기는 반대 뜻 아니에요? 근데 한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라고 이제 어떤 글에서 봤어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간절히 살려고 여기 잡초 막 손에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죠. 막 잡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결국 못 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포자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라고 내가 어디서 읽었어. 그래서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아주 희한한 동사입니다. 희한한 단어입니다. 다음 핵심 부분 개념 설명할게요. 주어와 동사 간격이 매우 멀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 문장의 주어가 핵심 소재이고 추상적이면 형용사 수식어 or 그 다음에 이거 물개무늬 그 다음에 삽입구문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게 돼 있다. 실전에서 주어가 해석이 안 되면 반드시 부연 내용들을 통해 출연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나와봐. 단어가 맨 앞에 주어져 있는데 얘가 중요한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어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주게 돼 있어요. 고등학생이 기본적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이나 부연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컴마나 대시나 하이픈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 영어 맨 처음 배웠을 때 비동사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 비동사를 가르쳐줄 때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는데 문법 해석에 있어서 이 비동사는 정말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동사는 뜻이 두 가지잖아. 이 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이건 있다, 존재하다의 뜻이 되는 거고 이 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이건 이다의 뜻이야. 근데 이 이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꼴의 뜻이잖아요. 같다의 뜻이라고요. 됐냐? A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근데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 뒤에 is가 나와 있다면 is 이하는 바로 뭐라는 거 알아야 돼? 개념 설명. 개념 설명해 주는 거야. 이 is랑 같은 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refer to.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요.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거나 refer to가 나와 있다면 이 부분만 해석을 단순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통해서 컴마를 통해서 동격의 오를 통해서 하이픈이나 대시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비동사나 리퍼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념 설명을 해준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얘 어려운 단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요. 알았지? 첫 번째 딱 보고 나서 어려워서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본문 문장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직역해오고 구문분석해오라고 숙제 내줬는데 일단 직역 한번 해볼게요. Our impact on resources supplies. 자원 공급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은 컴마 부분이요. Such as 산림, forest, fish stock, 어류 자원들, and the various minerals and metals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들과 금속 자원들. used to 뭐뭐는
make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the things that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거이거한 것들은 happens 발생합니다 in particular places 특정한 장소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됐어? 머릿속에 앞에 있는 지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간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강조하는 공간적인 측면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그 특정한 장소는 우리하고 졸라 멀리 떨어져 있다. 어떻게? 공간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됐냐? 그래서 그게 그래주죠. 됐어?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쉽시다.
다음 23번 가봅시다. 23번도 함축 미출이네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미추친 need a more holistic model이 다음 글에서 의미한 바로 한 적절한 게 뭐야?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미추친 부분 보시면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more 좀 더 holistic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풀에서 온 단어입니다. 전체론에라는 뜻이에요. 풀에서 왔어요. WHOL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전체적인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앞에 어떤 모델이 나온 것 같아요? 됐네? 근데 그 모델을 깐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어떤 모델에 대해서 내용을 까는 글이구나. 그리고 그것의 단점을 보완할 전체적인 모델을 필요로 한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근데 어떤 모델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선택지 먼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hould have 가져야만 한다. raw 모델을 가져야 된다. for weight loss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한 raw 모델을 꼭 가져야 된다. 롤 모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할 모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롤 모델이 꼭 있어야 돼요. 알았죠? 롤 모델에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기억나는 건 롤 모델을 잡을 때 너와 완전히 동떨어진 롤 모델을 잡지 말라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재고 위대한 발견을 하고 위대한 발명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네가 롤 모델로 만들게 되면 현실감에 있어서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잡으라는 게 최근에 글이었었어요. 알았죠? 역할 모델을 하는데 역할 모델 뭐요? 살 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롤 모델은 마동석이야. 근육질로 몸을 만들고 싶어.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2번이요. Need to have a long-term perspective of a diet. 1번, 2번 읽어보니까 뭐와 관련된 것 같아요? 살 빼는 거, 식습관, 식습관, 식단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 같아. 그치? 1번, 2번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게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냐? 선생님이 그 대학교 때 다이어트 했었다고 내가 얘기했었니? 안 했었냐? 아니 우리 때 블랙진이 유행했었다니까. 까만색 청바지 몸에 딱 달라붙는. 근데 내가 매장을 딱 갔는데 점원이 나를 딱 훑어보더니 없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때 93kg 나갈 때였었거든. 없대. 그래서 왜 없어요?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다이어트를 했어. 아침, 점심 다 먹고요. 저녁을 6시 전에 꼭 먹는데 저녁을 뭐 먹었냐면 참치캔 반개, 오렌지 반개 먹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헬스장 가서 운동했어요. 티셔츠를 3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2번을 갈아입었습니다. 땀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헬스장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갈구는 거예요. 손님이 땀 흘리는 거 그거 땀느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옷 좀 자주 갈아입어요. 그래서 갈아입었죠.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30일 만에 20kg 뺐습니다. 딱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그 매장에 다시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당당히 사 입고 나왔어요. 근데 너네 알잖아. 다이어트 해봤으면 뭐가 일어나? 요요가 온다는 거 알지? 6개월 뒤에 요요가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담배 필 때였는데 담배 피려고 이렇게 쪽으로 앉았거든요. 붕! 여기가 찢어지네.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3번이요. Should keep our mind and the body. Our mind하고 body하고 함께 보셔야 됩니다. In top condition.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번. Should develop a new comprehensive weight loss theory. 새롭고 comprehensive, 포괄적인 weight loss theory, 체중 감량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5번. Must try a traditional way for successful diet and weight loss. 성공적인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체중 감량에 관련된 그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홀리스틱 모델을 필요로 한대요. 어때요? 사실 함축음이 추론은요. 이분만 읽어서는 정답을 절대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좀 더 전체론적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답은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됐나요? 가볼게요. 무슨 내용인지요? 지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The calorie argument claims인데 얘가 동사죠. 그죠? 그럼 여기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칼로리의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의 토픽인 것 같네요. 근데 머릿속에 좀 느낌 오지 않나요? 얘를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됐나요? 그 생각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열량론이라고 해석을 써놨는데요. 하여튼 열량과 관련된 그 주장은요. 됐냐를 주장합니다. Based on, 다 뭐하라고요? 바로 묶으시 같아요. 뭐에 바탕을 둔 거냐면 weight, 몸무게, age, 나이, and 그리고 several other variables 몇 가지의 다른 변수들에 바탕을 둔 이 이론은 이거에 바탕을 둔 거네. 근데 이 이론은 we each 우리 각각 need 필요로 한다고. specific number of calories per day. per는 마다의 뜻입니다. 하루마다의 뜻이에요. 하루마다 특정한 숫자의 칼로리를 각각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열량론입니다. 열량론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루마다 특정한 숫자의 칼로리를 우리 각각은 필요로 한다고. 우리 이거에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본 적 있을 텐데 사람은 한 끼 먹을 때 몇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 본 적 있잖아. 그지? 그거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 하여튼 이 글의 토픽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패러프레이징 합시다. 열량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양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단어도 다 쉽고 내용도 빨리빨리 파악되면 정말로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식한 방법이지만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토픽을 잡았으면 글쓴이가 이걸 좋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문제 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첫 번째 문장을 읽었잖아. 위에 지문에서도 읽었고 위에 문제에서도 읽었고 아래 해석에서도 좀 더 전체론적인 이론 모델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잖니.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딱 읽고 이 글은 칼로리 아규먼트를 베드로 보고 있는 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됐나요? 이거를 까고 나야 맨 마지막에 그 문장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 이거 말고 좀 더 전체론적인 모델을 필요로 해 라고 글을 맺었으니까. 이해됐어? 선택지 보면서 다이어트에 관한 것인지 대충 눈치는 깎고요. 됐나요? 두 번째 가볼게요. To lose, gain or maintain weight in this model. 이 모델. 그러네요. 앞에서 그 우리 함축 추론으로 주어진 것에서도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니. 그지? 이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모델 안에서 to lose 빼기 위해, gain 얻기 위해, or 또는 maintain weight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이 모델 안에서는요. 됐냐 여기까지? 우리 구문 보시면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고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 투부정사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건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입니다. 첫 번째 해석 뭐로 해야 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예요. 이게 99%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지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문이 나오게 되면 1번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1%인 경우요. 어떤 경우냐면 이 투부정사가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 라면의 뜻이요. 이 두 가지 뜻인데 얘는 1% 남짓입니다. 선생님도 글 많이 못 봤어요. 알았죠? 1번으로 해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힌트를 줄게요.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2번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우리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동사를 보면요. 이 동사 자리에 뭐가 많이 쓰이냐면 will이나 would가 많이 쓰입니다. 그럴 때는 2번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뭐뭐 라면의 뜻. 우리 여태까지 글 많이 봤잖아. 1% 시작하는 걸 보면 주인 되는 절에는 will이나 would가 많이 나와. 알았지?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됐어? 그런데 2번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번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1번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자, 이 모델에서
살을 빼기 위해, 살을 얻기 위해 또는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wo variables. 너는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variable이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되게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수특에서도 정말 많이 나와요. 두 가지의 변수를 갖고 있는데 무슨 변수가 있냐면 칼로리인데 consumed 되는 칼로리고요. 칼로리인데 expended 되는 칼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sumed, 여러분 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먹는 칼로리고요. 소비되는 칼로리, 소비되는 열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 얘들아, 나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지만 정말 간단한 거 아니야? 살 빼고 싶으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 알았지? 내가 1000칼로리를 먹었어. 근데 내가 살을 빼고 싶다고. 그럼 2000칼로리를 소비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델이네요. 얘가요. 됐니? 우리가 먹는 칼로리, 그 다음에 소비하는 칼로리입니다. 우리 expa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단어 잠깐 물어볼게요. expand가 있고요. expand가 있고요. extend가 있어요. expand는요, 얘는 spend랑 같은 뜻입니다. 소비하다의 뜻이에요. 됐나요? 스펠링도 비슷하지 않나요? expand, spend요? 됐나요? 소비하죠. 이 expand하고 이 extend가 있는데 expand는 이건 면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팽창시키다의 뜻이에요. extend는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를 느리다, 연장하다의 뜻이에요. 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구분하세요. 알았죠? 느리다의 뜻. expand는 spend랑 똑같다. 뒤에 p&d 같은 거니까. 됐어? 그래서 소비된 열량, 흡수된 열량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단어 3개 지울게. 알았죠? 지워도 되죠? 그죠? 자,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이런 상황에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살을 빼거나 살을 얻거나 아니면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섭취된 열량, 내가 먹은 열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되는 열량, 내가 써버리는 열량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다. According to this theory, 우리 모델이라는 단어를 theory라는 단어로 바꿔 썼어요. 그죠? 같은 얘기죠. 이 이론에 따르면 to lose weight, 투부 정사 나오고 주어 동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덜 먹고요. and even move more, 더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살 빼는 방법이죠.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델을 이룹니다. 그 다음, 부연설명 계속하고 있어. 이 모델에 대해서요. To gain weight요.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move less, 덜 움직이고 더 많이 퍼먹으면 된다고요. 됐냐? 이건 당연한 거지. 그치? 그 다음, 근데 if we follow this simplified formula, 어때요? 이 단순화된 공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단순하다는 말은 좋게 표현할 때도 있고 나쁘게 표현할 때도 있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야? 나쁜 의미인 거야. 알았죠? 왜? 얘는 이걸 까야 되거든. 우리 맨 아래 글을 읽었었을 때. 그지? 이렇게 단순화된 공식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먹으면 돼요. 트윈키를요. all day, 하루 종일요. 트윈키는 미국의 국민 과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국민 과자 뭐 있냐? 초코파이. 너무 노인네가. 꽃가루고 허니버터칩. 내가 과자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하여튼 우리 국민 과자 뭐 새우깡. 생각났어 새우깡. 우리는 하루 종일 트윈키 먹으면 되고요. And run those calories off a treadmill. 트레드밀은 야, 니네 헬스장 가고 러닝머신이라고 제발 얘기 좀 하지 마라. 알았냐? 러닝머신 콩글리신 거 아니? 러닝머신 해석한 건데 달리는 기계야. 야, 이씨 기계가 달리냐? 그게 말되냐? 아니잖아. 트레드밀이야. 트레드밀인데 이거 트레드라는 단어와 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야. 알았지? 트레드가 밟다의 뜻이야. 밀은 공장, 원래 방앗간, 재분소, 우리 밀가루 빻고 뭐 쌀 빻고 뭐 이런 데 있잖아. 그게 밀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트레드밀이다. 우리 러닝머신 신다고 얘기하는 거. 트레드를 위해서 그 칼로리들을 우리는 런 오픈은 뭘 나타낸다고? 분리를 나타낸다고 했어. 됐어? 런 오픈은 원래 뜻이 뭐냐면 사라지다 이 뜻이야. 니네 런 어웨이 알지? 예전에 한번 수업을 하는데 런 어웨이하고 런 오프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 런 어웨이는 옆으로라는 뜻이잖아. 옆으로 달려가 버린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새끼 보여. 달려가고 있는 게. 런 오픈 내가 뭘 나타낸다고 했어? 분리를 나타낸다고 했어. 얘도 달려갔는데요. 내 시야에서 멀어진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런 오픈. 얘도 사라지다 이 뜻이야. 그래서 트레드를 위해서 그 칼로리들을 사라지게끔 할 수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요. 하루 종일 이거 처먹고요. 이거 그대로 트레드에서 달려가지고 열량 소비하면 된다고요. 됐냐? 자, 섭취 연령과 소비 연령을 조절하는 단순한 공식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트윈키, 미국 과자만 먹고도 트레드밀에서 달려서 열량을 뺄 수 있다. 근데 어때? 우리가 아까 예측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뭐가 확 들어왔어? 하우에버가 들어왔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우에버죠.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문제점 얘기할 거라고요. 그냥 이 모델 까야 되니까요. common sense, 일반적인 상식은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this, 이것이 is not health,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와 같은 단순한 공식을 따름으로써 열량을 제거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됐나요? 역시 까는 게 나왔네요. 이론을 계속해서 깔 겁니다. Sure, 확실히 counting calories,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은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help some people moves to, 써도 많이 써도 되고요. 몇몇 사람들이 move, 이동하더군요.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 몇몇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 The most egregious라는 단어, 아주 나쁜이라는 단어인데 주어졌죠. 그죠? 단어 몰라도 됩니다. 가장 아주 나쁜 다이어트 offender,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몇몇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겠지만 역시나 까야죠. 하지만 for those who, 어떤 사람들 are serious, 진지한 사람들 about being healthy, 건강하게 되어진, 단순히 살 빼는 건 그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counting calories,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은 doesn't make the cut,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make the cut, 생활력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요. 니네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커트라인에 걸렸어, 이런 말 많이 하지. 그래서 make the cut은요, 성공하다의 뜻을 나타내요. 이루다, 성공하다의 뜻입니다. 반대말은요, make 대신에 miss 쓰시면 됩니다. miss the cut 하면 이루지 못하다, 실패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까는 그리니까 어때요?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 위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모델, 그 이론은 어떻게?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거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패러프레이즈 가볼게요. 열량을 계산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람들 체중 감량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부터 건강을 함께 고려한다면 열량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counting calories, 칼로리를 계산하는 건 does not help, 도움이 안 돼요. managing appetite, 식욕을 관리하는 것. 또는 craving, 우리 crave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열망하다, 갈망하다에 싫었죠. 그죠? 갈망하는 것, 내가 먹고 싶어 죽겠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and 그리고 these, 이것들은요, can be serious impediments, 심각한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살을 빼는 데 있어서. impediments, 혹시 이 단어 주어졌나요? 주어졌네요. 여기 봐봐요. 이거 사실 주어지면 안 되는 단어인데 주어졌네요. imped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죠. impede. 단어가 impede가 맞는 거야. impede. 이게 맞는 단어인데. 여기 잠깐만요. 우리 PED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어원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PED는 풋하고 같은 말이야. 발에서 온단 말이야. 됐나요?
우리 뭐 있을까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페달이요. 발로 밟는 거잖아요. 그죠? 발과 관련된 거라고요. 페데스트리안 기억납니까? 보행자, 걷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걷는 사람들. 또 뭐 있을까? expedition. 탐험, 원정이요. 됐나요? 발 뻗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EX는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탐험 원정이라는 뜻이야. 발로 나가야 되는데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obstacle하고 같은 단어예요. 방해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발을 못 뻗게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어원이 단어들 설명해 줄 때 어원 보이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원으로 공부하면 좀 재밌어요. 근데 재밌다라고 얘기하면 다 웃더라고요. 너희들은 재미없더라고요. 얘기해 주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어원으로 공부하면 단어 뜻 몰라도 대충 느낌으로 오잖아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았지? 자, 심각한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살 빼는 데 있어서. 열량을 계산하는 것은 욕구를 제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체중 감량에 대한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즉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와요. 알았죠? 자, it also 그것은 또한 doesn't help 도움이 안 돼요. manage 관리하거나요. reverse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병을요. 그냥 질병 관리하는데 꽝. 됐어? 질병을 좋은 걸로 바꾸는데 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전체론적인 모델을 필요합니다. 위에 있는 모델 졸라 까면서 뭐요? 열량론이요. 됐나요? 그거 까면서 단점 비판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좀 더 전체적인 뭐를 생각할 수 있는 살도 빼고 살도 찌면서 살도 유지하면서 뭐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전체론적인 이론 모델을 필요로 한다. 그냥 답은 몇 번이라고? 답은 4번입니다. 알았죠? We should develop a new comprehensive weight loss theory. 좀 더 새롭고 포괄적인 체중 감량 이론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됐어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래 빈칸 한번 넣읍시다. 칼로리론에서 consumed 섭취된 열량과 expended 소비된 열량이라는 두 가지 variables 변수를 가지고 열량을 계산하는 simplified 단순화되는 포뮬러 공식을 제시한다. 열량론 칼로리론에서는요.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됐냐 여기까지? 뒤에 넘어가 봅시다. argument는 모공한 론, 주장, 논쟁이라는 뜻. variable 변수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되게 잘 나옵니다. consume는 섭취하다, 소모하다, 소비하다 이 뜻이고 expend는 아까 단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spend랑 같은 단어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소비하다 이 뜻. appetite는 식욕이란 뜻이고 craving, 욕구, 열망, 갈망. 그래서 craving은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longing이요. 알았죠? 열망, 갈망이요. 알았지? long이 자동사로 쓰여가지고 열망하다, 갈망하다, 긴이라는 단어만 알아두시면 안 된다 그래요. 됐냐? 그래서 열망, 갈망, longing, 졸라 바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reverse는 정반대로 뒤바꾸다, 뒤집다 이 뜻이고 holistic, 내가 뭐에서 왔다고 했어요? 어원이 뭐라고요? 풀에서 왔다고요. 알았죠? 전체론적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포뮬러는 공식, 트레드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콩글리시로 뭐라고요? 러닝머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offender는 방해꾼, 범죄자, 위반자. make the cut 달성하다, 본선 진출하다. 커트라인에 걸린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말은 miss the cut이라고 했어. 괜히 뭔가 실패하고 했었을 때 miss the cut. 자, 핵심 구문 개념 설명. 목적어 대 주어 동사에 삽입 구문이 사용된 경우 컴마 사입구는 반드시 괄호치고 목적어 자리 주어 동사를 먼저 체크하자. 얘들아 독해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법 문제 풀 때도 무조건 괄호를 치세요. 알았죠? 그래야 구문이 보입니다.
아래 본문 문장 직역 한번 해볼게요. The calorie argument claims that 칼로리는 됐냐를 주장합니다. based on 뭐에 바탕을 두고 weight 몸무게, age 나이, and several other variables 몇 가지 변수의 바탕을 두고 주장을 하는데 뭐를 주장하는 거냐? 대세 관련계 we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괄호 묶어버리시면 we each need 우리 각각 need 필요로 한다. specific number of calories per day 하루에 특정한 수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간 애매한데 하나 더 나갈까요? 나가지 말자. 근데 10분이나 남았어. 10분. 뭐? 우리 오늘 단어 시험 안 보네요? 네. 단어 시험 봐야 되겠구나. 알았어요. 단어 외울 시간 줄게요. 1분. 아니 2분 줄게요. 2분. 지혜는 한번 훑어봐. 알았지? 오늘 배운 거 빼고 그 전부터. 나 이거 뚜껑을 열어. 근데 요즘에는 다 쓰고 가야 돼요. 지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5번씩. 틀린다고 5번씩 깜지 쓰고 나한테 검사 맞고 가야 돼. 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해?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근데 원래 쓰는 시간이 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 좀 주려고 하잖아. 10분 남았어. 지민아, 너도 단어 열심히 외워라. 이거 시험지 줄까? 단어 외울 시간 줄게요. 한번 훑어보세요. 지혜야, 우리 여기 정발고 몇 명 다녔니? 저번에 내신 대비할 때 몇 명 있었었니? 그렇게 많았어? 그렇구나. 내신은 잘 나왔니? 정발구는 내신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그때 누가 담당해 주셨었지, 선생님? 역시 지원쌤이 능력자. 넌 이과니 문과니? 이과. 그래? 1분 뒤에 볼게요. 여덟 시 반까지는 올 수 있는 거야, 화요일날? 수업이 4시 혼자 맞추는 우리 학원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지? 정발고 그럼 딱 맞춰서 오거나 조금 늦을 수도 있겠네. 알겠어. 시험 봅시다. 뒤로 주세요. 뒤로 주세요. 뒤에 그냥 오늘 한번 봐. 알았지?
시간 1분. 셀프 채점할 거야. 알았지? 그만합시다. 셀프 채점하시고 답 채점하기 애매한 거 저한테 질문하세요. 채점 다 했으면 맨 위에 마이너스 몇 틀린 개수 쓰세요. 채점하기 애매한 건 질문. 13번 13번. 분별은 돼요. 분별력 있는 현명한. 번 22번. 유익한 돼요. 지혜야, 너 카톡 하지? 선생님이 운영하는 단톡방에다 너 초대했어. 숙제는 거기서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려보낼 거야. 알았지? 궁금한 거 없나요? 틀린 단어는 5번씩 깜지 쓰시고 저한테 검사 맞고 가세요.